오늘은요, 감각기관 중에서 눈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눈입니다. 지금 뜬금없이 내용이 좀 많이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아마 제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신 분들은, 왜 뜬금없이 중간에 눈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요, 이제 생물 단원이 조금 따로 떨어져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수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림만 봐도 눈인데요. 맞죠? 요 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상세히 보도록 하고요. 지금 먼저 할 거는요, 시각에 대해서 해볼게요. 시각보다 먼저 감각기관에 대해서 해볼까요?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감각을 느끼는, 맞죠? 여러 가지 기관들인데요. 크게 우리가 보통은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순서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뭐 육감이라고도 하죠. 육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예요. 간혹 가다가 육감은 뭐예요? 묻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할 부분은요, 바로 요 시각 부분이더라 이겁니다. 오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각이고요. 시각이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눈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냐면요,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데 이 눈을 통해서 이제 빛을 보는데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거리 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라는 건요,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느껴서요, 모양이나 색깔 그리고 물체와의 거리 등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눈이 되겠죠. 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눈이 거의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하냐면요, 탁구공 정도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에 대해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눈의 구조입니다. 눈의 구조가 지금 있는데요. 눈의 구조에서 지금 몇 가지 지금 빠뜨리고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림은요, 제가 비상교육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쓸 때는요, 출처를 밝혀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거는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출처를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앞쪽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하얀색, 요 부분이에요. 맞죠? 흰색 부분. 요 부분. 색깔이 좀 안 나오네. 좀 진하게.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수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수정체예요. 요 부분 수정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정체 앞쪽에 무엇이냐면요, 각막이 있죠. 지금 각막. 눈을 이제 우리가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부분요. 요거 색깔이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홍채입니다. 홍채. 홍채. 그러니까 눈을 어느 정도 좀 가리고 있죠. 홍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근육 같은 게 지금 보이죠? 요 부분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저희가 가르치는 교과서에는요, 요 명칭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볼게요. 선모체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선모체입니다. 조금 있다가요, 제가 요걸 지우면요, 그림이 사라지니까 좀 확인해 두세요. 선모체라고 합니다. 자, 뒤쪽으로 가볼까요? 자, 눈 안쪽에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빈 공간이 아닌데요, 이거 빈 공간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액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리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안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눈의 안쪽 막 있죠. 눈은 총 3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안쪽이 뭐냐면 망막이에요. 제일 안쪽 막. 그리고 요 두 번째 막이 뭐냐면 맥락막이라고 합니다. 맥락막. 제일 바깥쪽 막을 공막이라고 해요.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3중이요. 그리고 망막은
지금 무엇을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황반과 맹점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죠? 황반, 맹점이요. 이때 우리가 이제 빛을 받아들이면요, 바로 망막에 맺히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맺힐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느끼냐면요, 시각 세포를 통해서 느끼는데요. 이 시각 세포가 유독 많이 있는 곳이 뭐냐면 황반이고요. 많아요. 시각 세포가 말하다가 제가 지금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물 한 잔만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이 영상이요, 중간에 정지가 안 돼요. 정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맹점은 뭐냐면요, 시각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상이 맺히는데 맹점에 상이 맺히면요, 물체가 안 보입니다. 물체가 안 보여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정리할 겁니다. 지우고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요 안쪽에 우리가 눈이라고 하죠. 보통 요 눈을 갖다가요, 요 안쪽, 요거 렌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고요? 수정체입니다. 있는 거는 그냥 볼게요. 수정체. 그리고 이 수정체 앞쪽에 무엇이 있어요? 홍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제가 앞쪽에서 그린 거나 옆쪽에서 그린 걸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릴 건데요, 이 홍채가 움직여요. 그럼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동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보면요, 무섭다, 맞죠? 어떤 경우는 작은 눈동자가 작게 나타나요. 어떤 경우는 좀 크게 나타나죠. 크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요, 바깥쪽에 있는 홍채가 얼마만큼 많이 내려왔느냐 적게 내려왔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완과 수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각막이에요. 그래서 각막이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수정체를 보호해요. 그리고 이 수정체를 갖다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선모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선모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안쪽을 갖다가 눈의 안쪽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유리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눈은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일 안쪽이 뭐라고요? 망막. 두 번째 껍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맥락막. 맥락막. 세 번째 제일 바깥쪽 껍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막. 공막입니다. 그리고 망막에는요, 시각세포가 많은데요, 이때 시각세포가 유독 많이 있는 부분 어디라고요? 유독 많은 부분 황반. 유독 적은 부분, 거의 없는 부분 뭐요? 맹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 명칭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지우고 해볼까요? 실제 이렇게 돼요. A, B, C, 그리고 뭐 예를 들면 D, E. 다음은 눈의 구조예요. 명칭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예를 들면 A, 유리체, 뭐 이런 식으로 내더라 이거에 틀렸죠. 그렇게 묻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제부터 볼 거예요. 어떤 물체를 볼 때는요, 빛이 우리 눈으로 와야 되는데요, 그 빛이 오는 경로에 대해서 보자 이겁니다. 이제 바로 뭐냐면요, 지우고 할까요 또? 자, 바로 시각의 경로입니다. 시각의 경로예요. 뭐 순서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순서를 좀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빛이 옵니다. 빛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빛이 들어옵니다. 쭉. 뭐부터 만나죠? 첫 번째 만나는 거.
각막을 만났습니다. 맞나요? 각막을 만나고 나서 들어오면 어디로 옵니까? 수정체로 옵니다. 수정체로 와요. 간혹가다 몇몇 친구예요. 선생님 그 앞쪽에 지금 홍채가 있는 거 아닌가요? 홍채 얘기를 하는데요. 홍채에 부딪히면 빛이 안 들어오죠. 살덩어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육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홍채가 아니고요. 수정체를 뚫고 옵니다. 수정체를 뚫고 어디를 거쳐갑니까? 이 빈 공간 아니라고 했죠. 액체가 있는 이 공간. 뭐요? 유리체를 거칩니다. 유리체를 거쳐서요. 어디에요? 망막에 맺혀요. 망막에 무엇을 자극합니까? 시각세포를 자극합니다. 시각세포를 자극해요. 이렇게 망막으로 시각세포를 자극하면 이 자극한 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이죠? 시각신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뇌로 가는데 뇌 중에서도요. 우리가 시각을 갖다가 인지하는 것은 어디에서 인지하냐면요. 우리 뇌는 크게 5가지인 거 알죠?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시각을 인지하는 뇌는요. 대뇌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또 문제 하나 보이나요? 다음은 시각이 경로입니다. 바르게 경로가 완성된 것은 시험 문제 충분히 낼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 부분은 간단하지만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눈이 잘 안 보이고 물체가 잘 안 보이고 밝은 데 가면 너무 눈이 부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죠. 자, 이유는요. 자, 또 지우고 할게요. 바로 이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어디만 보면 되냐면요.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이 뒤쪽 안 봐도 됩니다. 앞쪽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앞쪽을 갖다가 지금 보면 어떻게 있냐면요. 제가 옆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수정체가 있고요. 수정체. 자, 수정체예요. 그리고 수정체를 지금 잡고 있는 근육이 있죠.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모체라고 했어요. 선모체. 자,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홍채가 있다고 했죠. 자, 홍채는 제가 이제 또 뭘로 그릴까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요렇게 홍채가 있어요. 홍채가 있습니다. 얘가 홍채예요. 자, 홍채인데요. 우리가 그럼 결국은 빛은 어디로 들어오는 걸까요?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입니다. 지금 빛이 들어오는 거는 바로 요 구역이에요. 다른 쪽으로 못 들어오죠. 여기 막혀요. 홍채에 의해서. 물론 요 앞쪽에 각막이 있긴 있어요. 각막. 각막은 지금 무시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내가 밝은 곳에 갔어요. 밝다는 얘기는 뭘까요? 빛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홍채가요.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요만큼. 그리고 또 제가 색깔을 달리 할까요?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그래서 빛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만큼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빛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밝은데 빛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눈이 부시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의 뇌는요, 참 신기합니다.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홍채가 어떻게 되냐면요. 확장이 일어납니다. 홍채가 확장이 일어나면서요. 가려요. 자, 아래쪽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요.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로 그려볼게요. 자, 수정체 그렸죠? 똑같진 않지만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부터 뭐가 있냐면요. 홍채가 있어요. 자, 홍채가 요렇게 있었습니다. 요렇게 있었어요. 홍채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공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동공.
자, 동공이 뭐냐면요.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동공이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요. 눈의 동공이요. 그런데 너무 밝아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이 많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밝아지면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빛이 들어오는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었죠. 그래서 밝아졌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빛이 강한 경우 또는 밝은 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홍채가요 확장, 쉽게 얘기하면 늘어나요. 홍채가 확장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공이 작아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어두워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다. 그러면 빛이 줄어든 거예요. 빛이 줄어들었는데 빛이 들어오는 영역이 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빛이 들어오는 영역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요. 이 홍채가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아, 홍채가 커지는 게 홍채가 수축돼요. 홍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많아지죠. 즉 뭐가 됩니까?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두워지면 빛이 약한 또는 어두운 날 어떻게 됩니까? 홍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수축합니다. 홍채가 수축하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동공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동공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홍채를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구나. 왜? 이 홍채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거나 확장되거나 수축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바로 무엇을 가지고? 홍채를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참 어렵죠. 해야 될 게 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지우고 들어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물체의 거리에 대해서 볼게요. 안경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어요. 맞죠?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안경을 쓰는 사람들요. 안 보이니까 써요. 왜 안 보일까요? 왜 나는 멀리 있는 게 안 보일까요? 나이가 들면 왜 나는 가까운 게 안 보일까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수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체요. 이 수정체는요. 옆에서 보면 아까 전에 어때요? 굉장히 도톰하다고 했어요. 굉장히 도톰합니다. 아까 제가 그린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몇 번 그렸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도톰해요. 근데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볼록 렌즈하고 같습니다. 우리 2학년 때 1학년 때였나요? 2학년 때 렌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렌즈는요, 빛을 굴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굴절을 시켜요. 굴절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굴절이 될 때, 어떨 때는 굴절을 좀 많이 시켜야 될 때도 있고요, 적게 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뭘로 하냐면요, 이 수정체가요, 뚱뚱하게 될 때가 있고요, 뚱뚱하게 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뚱뚱하고 어떻게 하면 얇아지느냐? 바로 이 옆에 있는 선모체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선모체가요, 이 유리체를 잡고, 수정체를 잡고 있는데요. 이 수정체를 갖다가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당기면요. 늘어나겠죠? 지금 제 손이요. 제 손이요. 좀 멀리서 할까요? 제 손이 지금 선모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모체인데요. 요 사이에 지금 무엇이냐면요. 수정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겼어요. 그럼 이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늘어지겠죠?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손모체가 눌렀어요.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던 거는요, 더 눌러져서 뚱뚱해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요. 가늘어지거나 뚱뚱해지거나. 자, 그러면 수정체 자체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체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수정체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로 손모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모체가 수축, 이완이 되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손모체가 수축이나 이완이 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물체가 가까이에 있어요. 물체가 가까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체가 가까이에 있으면 그 물체를 보기 위해서요. 자, 물체가 가까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요런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 수정체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요, 꺾일 건데 어디에 초점이 맞아야 되냐면요, 요 안쪽인 망막에 맺혀야 돼요. 초점이요. 그런데 망막에 초점이 안 맺히고요, 앞쪽이나 뒤쪽에 맺히면요, 물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 이제 빛을 통해서 와요. 오는데 여기가 망막입니다. 망막. 그런데 꺾였는데요. 이렇게 꺾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맞아져 버린 거예요. 초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정체를 뚱뚱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보다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뚱뚱하게 만들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체를 갖다가요, 뚱뚱하게 두꺼워지게 하거나 얇아지게 해서요, 우리는요, 물체를 보게 됩니다. 이때 기억을 하세요. 물체가 가까이에 있을 때는요, 수정체가요, 두꺼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정체가 굉장히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손모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완을 해야 됩니다.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모체, 아까 이 부분 있죠? 얘가 늘어나서요,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얘를 누를 테니까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모체가 이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멀리 있는 경우, 멀리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수정체가 얇아야 됩니다. 교과서 참고하면서 보세요.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요, 수정체가 얇아야 돼요. 그럼 수정체가 얇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모체가 잡아 당겨야 되죠. 그래서 손모체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물체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을 때는요, 수정체가 뚱뚱해야 돼요. 수정체,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요, 수정체가 얇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안경 쓰는 사람들 있죠? 안경 쓰는 사람들, 지금부터 요거 잘 보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안경 쓰는 사람들 보면요, 보통 자,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 저만 해도 그렇죠. 아직 뭐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 저만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뭘까요?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얇아져야 되는데 수정체가 얇아진다, 못 얇아진다? 못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수정체가 뚱뚱한 거예요. 망막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얇아서요, 맺혀야 되는데 뚱뚱하니까요, 상이 어디서 맺혀버리냐면요, 앞쪽에서 맺혀버리는 거예요. 망막에서 맺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요, 앞쪽에 맺히게 할까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렌즈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자, 어떤 렌즈를 씁니까? 오목 렌즈를 씁니다. 이유는요, 오목 렌즈는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퍼지게 하죠. 그래서 빛이 바깥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보다 어때요? 퍼진 상태에서 여기서 뭘 하게 될까요? 굴절을 하게 되죠. 안쪽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서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잘 기억하세요. 근시라고 합니다. 근시는요, 가까울 근자죠. 그래서 가까운 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저 같은 경우가 근시예요. 그래서 근시인 사람들은요, 가까운 게 잘 보이고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상이 어디에 맺힙니까? 상이 망막 앞에 맺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쪽으로 상을 뒤로 하기 위해서 오목 렌즈를 쓰는 거예요. 오목 렌즈. 자, 그런데 그러면 근시가 있으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원시가 있죠. 그 원시는 뭘까요? 원시라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게 잘 보이는 게 사람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인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수정체가 얇아요. 그리고 수정체를 두껍게 잘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요, 자, 빛이 들어오면 너무 뒤쪽에서 맺히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한 번 더 굴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굴절, 한 번 굴절, 안쪽으로 한 번 더 굴절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또 한 번의 굴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쪽에서 맺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원시입니다. 그래서 원시인 사람들은 상이 어디에 맺힙니까? 망막 뒤에서 맺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렌즈를 씁니까? 볼록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볼록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 뭐 쓴다고요? 돋보기 볼록 렌즈를 쓰게 됩니다. 우리 오늘 공부한 거 정말 많죠? 그래서 정말 공부할 부분도 많고요,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끊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제가 이걸 한 2시간 분량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하는 부분에서는 좀 한 번에 끝냈습니다.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